자,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선친 전철 발언과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발언으로 파국 직전까지 갔던 전국은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제명 요구안을 제출해서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오늘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돌출 발언의 파장 그리고 전국 전망에 대해서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새누리당이 소속 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국회에 냈는데요. 우선 여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우선 아침에 회의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최소한의 우리 당의 요구인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문책이 정도임을 아쉬움과 함께 지적합니다. 아울러 문제의 발언지로 지적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의 모호한 입장도 차제 분명하게 밝히셔서 다시는 대선 불복의 정쟁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도부는 개인의 일탈이라며 마지못해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을 보며 대선 불복을 불지펴도 되는 것인지 민심을 간보게 하는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의심이 짙게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새누리당이 동료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현실성도 없는 제명과 징계를 주장하는 모습은 스스로 입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굴종적 선택이며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는 새누리당의 초라한 위상을 증명할 뿐입니다. 더 이상 국회의원 제명을 정쟁으로 또 전가의 보도처럼 또 공안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문제도 바로잡아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 돌출 발언이 민심을 간보려는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야당에서는 현실성 없는 제명안을 들고 나왔다 이제 이런 서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제명안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제명 생각이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요. 예. 1979년도에 김영삼 의원이 제명됐지 않습니까? 그때 말했던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닭의 모가지 밑으로도 새벽은 온다. 예. 요즘 같은 문화였다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도끼 어린 얘기가 막 나왔을 텐데 예. 그 말 한마디로 전국을 다 정리를 했고 네. 또 오늘 또 JP 아까 잠깐 전 총리입니다만 화면에 예. 나왔습니다만 오늘 뭐 소위부답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뭐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항산 무항심 이런 것들. 예.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은 민주주의 발전도 없다. 이게 과거 5.16 때의 얘기란 말이죠. 예. 이런 말을 좀 이렇게 운치 있게 좀 이게 서로 감동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잠깐 들으니까 과잉 충성 얘기를 했고 민주당은 지금 굴종을 강요한다는 얘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이다 또 새누리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말이 정치가 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만 이 말이 자꾸 이렇게 격하게 나가다 보니까요. 본질과 이 곁가지가 많이 혼동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야말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초대 그 생각이 납니다. 지금 그래서 말을 좀 이제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너무 과민 반응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과민 반응 너무 하니까 방송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 노이즈 마케팅 같은 유혹도 느낄 법도 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장하나 의원이 솔직히 그렇게 안 알려진 의원이었는데 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전 장하나는 알았지만 장하나는 솔직히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이거 뭐 언제까지 이 얘기만 계속 하겠습니까? 빨리 예. 예산도 통과시켜도 국정개혁이 다시 가동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네. 좀 정치가 JP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건데 낭만도 필요하고요. 서로 좀 마음 다독이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예. 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 보면 155명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이제 장하나 의원 또 양승조 의원 이제 예. 제명안 제출했는데 앞서 그 김한길 대표 민주당 대표 이야기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역 3분의 2 그렇죠.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네. 헌법에 따라서 제적 300명이지 않습니까? 네. 3분의 2, 즉 3분의 2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201명 이 동의를 해주는 15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보면은 마침 보니까 좀 청와대 처음에 그 장하나 의원 발언 때만 해도 청와대가 조금 그래도 이 평정심을 덜 잃었었는데 네. 양승조 최고위원이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선친인 예. 박정희 대통령 암살을 운운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청와대에서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사실 평상시 말을 자제하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쭉 예전부터 보좌해왔던 이정현 홍보수석 같은 경우 거의 뭐 울부짖듯 그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 아마 그대로 뭐 새누리당에 투영된 탓인지 155명 전원이 단 한 명의 빠짐도 없이 본 155명이 제명하겠다고 나섰지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불가능한 이야기하고 자꾸만 몰아붙여갖고는 뭐 대화가 되겠는가?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과거 뭐 YS, DJ, JP, 삼김시대, 구태의연한 시대라고 우리가 욕을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여지와 어떻게 보면 서로 여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여야 공이다 보면 좀 여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 앞에서 이제 20일 후, 3주 후면은 2014년입니다. 예. 예산은 아직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 네. 법안 겨우 어제 정기국회 100일 중에 99일 동안 허송생활하다가 마지막 하루 만에 34개 겨우 가까스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래갖고는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로 도매급으로 욕먹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상당히 그 격한 어조로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의 양승조 장하나 의원은 아직까지도 좀 요지부동이거든요. 이 두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양승조 의원이요. 예. 물론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 부분만 뭐 딱 거두절미할 건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 네. 황태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친의 암살 이런 걸 거론을 했잖아요. 네. 물론 그 얘기한 다음에 이제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라고 아주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장하나 의원의 발언하고 양승조 의원의 발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당론은 물론 아닙니다만 양승조 의원 개인의 발언이긴 하더라도 개인이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조직도 같이 연결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양승조 의원이 어제 뭐 사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요. 이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유감 표명 같은 걸 함으로써 새누리당도 물론 지금 청와대도 약간 과잉한 반응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민주당이 이건 명분을 오히려 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뒤에 배후에 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나치게 대선 불복 프레임에 가두려는 듯한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양승조 의원은 그 발언 아주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는데, 설령 다른 의도가 좋았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고라 할지라도 저는 뭐 적절치 않았다고 예. 보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의원이 또 배후에 있다라고 또 이걸 확산시키는 이런 모습들은요. 배후에 있다고 보는 근거는 뭐예요? 뭐 대선 불복 프레임을 상당히 뒤에서 조종하는 거 아니냐면 이런 얘기겠죠. 네. 실질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고 하지만 민주당 당신네들은 뭔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아니라는 쪽으로 자꾸만 이 프레임을 가두려는 듯한 모습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네. 의원이 뭔가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 달라 이런 얘기인데 예. 민주당도 뭔가 유감표명 하려 하다가도 유감표명할 뜻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 이거는 그쯤에서 유감표명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유감표명하고 사과를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문재인 의원의 배후를 얘기하니까 그것도 근거는 대단히 희박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지금 뭐 북한의 장어 보일러에 쳐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판인데 이게 남북한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사과를 해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예. 왜냐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른바 그 부모를 갖다가 끌어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예. 그 부모님 끌어들이면 그건 이제 불구 대천 원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을 갖다 함께 지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승조 의원 평상시에 삼선 의원이 점잖고 네. 뒤늦게 이제 고시 공부도 해서 굉장히 뒤늦게 이제 변호사 되셨는 분으로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좀 오버를 하셨을까? 좀 감독 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초선 의원들 좀 많이 요즘 오버를 하죠. 보면 이제 친노 쪽 경향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면 오버하는 건 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양승조 의원같이 평상시 점잖게 짝이 없는 분이 갑자기 장하나 의원이 좀 뜨니까 본인도 좀 오버된 탓인지 격앙된 탓인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 빨리 접어야 됩니다. 빨리 접는다는 것은 사과할 부분 사과하고 들어가야 돼. 근데 양승조 의원도 보면은 차라리 노무현 대통령을 제명하듯이 나를 제명하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또 뭐 장하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사퇴할 뭐 확률보다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잠깐만 상대방을 격충시키는 것은 그냥 가뜩이나 좀 어떻게 보면 한 20여일 남은 2013년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들의 계속 피로감만 가중시키는 것인데 네. 저는 앞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이른바
문재인 의원을 예. 갖다 이제 걸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에서 네. 문재인 의원이 입장 표명해라. 또 박범계 의원 거기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왔더군요. 몇 번씩이나 하라 말이냐. 예. 근데 사실은 몇 번씩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은 잘못된 것이에요. 갈등은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근데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 뇌리 속에도 남아있는 것이 이미 지난 7월부터 보면 당시 정청래 의원이 국정조사 끝나고 나서 청와대 앞에서 퍼포먼스 하면서 3.15 부정선거했죠. 홍익표 의원 귀태 발언했죠. 이해찬 의원 전 국무총리 보면 박정희 씨가 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죽었는지 얘기했죠. 앞거는 뭐였냐면 최근에 보면은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1219 끝이 시작이다. 그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대선에 우리가 게을러서 졌다. 하지만 네. 보다 큰 승리는 관권 선거였다는 식으로 이른바 이 대선 불복성 발언하다 보니까 지금 네. 새누리당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앞서서 뭐 김종필 전 총리를 얘기했었는데 후배 정치인들이 이제 김 전 총리 호를 따서 운정회 창립총회에 이제 그랬었죠. 예. 참석차 이제 국회를 방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세월의 뭐 무상함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건재함을 느꼈습니까? 아, 저는 건재함과 무상함을 다 같이 느꼈는데 예. 다시 막말 쪽하고 자꾸 연결이 되는 게 네. 예. 뭐 삼김에 대한 비판과 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거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의 어떤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삼김 시대가 지역 패권주의의 어떤 상당한 부정적인 면이 있고요. 보수 정치, 밀실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삼김은 적어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말이니까 그쪽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위부답 얘기 잠깐 아까 했습니다만 소라는 게 웃을 수 없지 않은 미소, 이라는 게 어조사 있자거든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답,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시에서 심자한이거든요. 마음 심자에다가 스스로 자자에다 한가해진다 한자. 그래서 웃지 않는데 마음을 스스로 한가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 현식에 대해서 질문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 세월의 무게를 보면서도 역시 말에 낭만이 있구나. 정치가 낭만이 좀 있어야 돼요. 표를 얻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표를 얻으려면 어떻게 마음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독하게 해가지고는 그 설령 그 말이 맞는다 하더라도요. 그 누가 거기에 감동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삼김을 보면서 JP를 보면서 삼김이 당연히 또 올 수밖에 없고 시대 무상함도 느끼고 또 JP가 한 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뭐 황혼을 벌겋게 물들인단 말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운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닭의 모가지 비틀어도 새로가 나온다. 그때 얼마나 아주 엄정한 시대였습니까? 철권 동지 시대였는데 그렇게 말하는 여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운정의 창립총회 할 때 후배 정치인이 그런 거 좀 배웠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예. 맞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면 2000년 총선, 16대 총선에서 사실 자민련이 몰락했거든요. 몰락하면서 당시 민주당으로 갔던 이인재, 현재는 뭐 새누리당 의원입니다만 그때 그분이 JP를 향해서 지는 태양이다.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큰 일 났을 겁니다. 그때 JP가 이인재 의원의 지는 태양이라는 거기에 대한 대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벌겋게 석양을 물들이고 실 것이요. 예. 그런 어떤 운치, 여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부닥치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혹자는 어제 보니까 그 운정회 출범을 갖다 두고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충청권들이 네. 결집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앞서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삼김 시대의 폐해 중에 하나는 지역 패권 정치거든요.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스스로 좀 조절해 가면서 뭐 해야 될 거 아니겠나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품격 있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역주의의 어떤 그런 매몰돼서는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예. 용인대 최창렬 교수, 황태순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